자, 12월 18일이고요. 리액트에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리덕스라고 하는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리덕스 작업을 하기 위한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1번 store.js라는 파일을 먼저 만드세요. 이때 여기랑 여기 지금 슬라이스 임포트 하는 부분이랑 이 부분 여기는 일단 빼고 이 상태가 기본형이에요. 이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넣으세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주제별로 슬라이스라고 불리우는 코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슬라이스라고 불리우는 코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 슬라이스 같은 경우도 리듀서 쪽 빼고 이만큼의 코드가 기본이에요. 일단 이 코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넣으세요. 대신에 여기 슬라이스 이름은 소스 파일 이름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 소스 파일 이름에 맞춰주시면 되고 여기 네임도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관리하고자 하는 변수가 명시돼요. 그리고 리듀서에서도 이 변수를 처리하기 위한 함수들이 정의가 돼요. 그리고 이 함수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내보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죠. 도대체 어떤 변수를 관리하고 어떤 함수를 만들라는 건지 이제 고민이 되죠. 근데 이것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리덕스는 결국 AJAX하고 같이 결합돼서 쓰게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AJAX 처리할 때 우리 맨날 use axios 쓸 때 맨날 처리하던 변수들 있잖아요. 데이터, 그 다음에 로딩, 그리고 에러. 요 세 가지 변수. 이 세 가지만 여기다 넣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뭐가 좀 추가되는 것들은 있겠지만 요 세 가지가 항상 기본이 될 거예요. 이 코드 패턴을 만들 때 사실 여기 변수 관리할 거 넣는 거 개발자가 자기 주관대로 판단해서 넣는 게 맞긴 한데요. 이게 또 매번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코드 짜기가 되게 번잡스러워져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를 일정한 규칙을 갖게끔 만들면은 use axios에 맞출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함수. 자, AJAX 처리할 때 기본 기능 4가지 뭐라 그랬죠? CRUD였죠? 이 CRUD를 담당하는 기능 4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규격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면은 내가 한번 연습했던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어디만 고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정립이 돼요. 이제 그걸 정립할 때까지 무수히 많은 예제들을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 다시 디파트먼트를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리덕스 타입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썼던 카운터 예제는 이 스토어와 슬라이스라는 코드의 존재를 알기 위함이었고요. 이제부터가 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프로젝트 안에서 백엔드를 또 가동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파일 복사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json에서 백엔드가 가동되게끔 코드 또 손봐줘야겠죠? 이렇게요.
아무리 프론트 개발이라고 하지만 그 입력, 수정, 삭제 같은 경우는 실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백엔드가 있어야, 그러니까 백엔드와 같이 연계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가 풀스택 공부를 해야 뭔가 좀 제대로 된 형태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임시 서버일 뿐, 임시 백엔드일 뿐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입력, 수정, 삭제를 하기 전에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것, 데이터 조회만큼은 확실히 여기서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도요, 백엔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조회 기능만 넣어서 만들게 될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별도의 데이터 파일로 뽑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5번 프로젝트에서 나와 있는 이 페이지들은 전부 데이터 조회만 목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CRU 뒤에서 R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만드는 이 슬라이스는 실제로 구현해야 되는 슬라이스의 25%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그거를 유념하세요. 자, 백엔드 가동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일단 가동이 됐고요. 이제 디팔트먼트에 대한 데이터 연동 과정을 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웹페이지 작업을 할 때 HTML하고 CSS를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화면이 안 들어가면 사실 되게 난이도가 되게 올라가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근데 실제로 이제 실무 가서 작업을 하면은 이제 우리는 백엔드 쪽 개발하고 같이 연계해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면은 화면대로 작업한다고 하더라도 백엔드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는 완성된 백엔드를 갖고 하는 거죠. 근데 백엔드 없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업무 하는 동안 백엔드 개발자들도 자기네 업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프론트 개발하고 백엔드 개발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게 되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백엔드가 완성된 상태에서 프론트를 작업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백엔드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프론트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일이 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양쪽에서 그냥 문서 같은 걸로 이렇게 우리 연동합시다라고 협의만 해놓고 테스트 1도 없이 그냥 각자 코딩만 해요. 그리고 나서 약속된 기간에 완성이 딱 양쪽에서 되면은 그때 연동 테스트를 하면서 하나하나 잡아가는 거예요. 다른 부서 업무 끝날 때까지 우리 부서 일 하나도 시작 못한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진행하는 거를 예상하고서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죠. 그게 회사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덕스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 수정, 삭제 조회를 구현하는 것도요. 일단은 백엔드 없이 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대충 코딩을 먼저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이 가능하려면 백엔드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 코딩만 다짜고짜 해야 되는 거니까 코드 자체가 정형화돼 있어야 돼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야 된다고 하면 진짜 백엔드 없이 못하는 거지만 양쪽에서 결과물이 진짜 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뻔하다라는 게 좋은 거예요. 딱딱 톱니바퀴처럼 딱딱 이제 들어맞게끔 미리 양쪽에서 만들기로 합의가 되고 그대로만 진행된다라고 하면 완성된 톱니바퀴를 맞물려서 돌렸을 때 잘 돌아가겠죠. 그게 힘든 거지. 자,
자, 디파트먼트 슬라이스를 준비할게요. 배포해드렸던 파일에서 리드미 파일을 보세요. 어디 갔지? 자, 이 파일을 보시면 여기 쭉 아래쯤에 리덕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만큼의 스토어 파일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아까 얘기했죠? 스토어는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이거 잘 쓰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서 이거는 제가 실제 페이지 작업하는 거를 가정했기 때문에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미리 받고 시작하는데, 수업 예제에서는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 없이 지금 그냥 div로 가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작업할 때는 이게 필요할 거예요. 자, 이게 내가 자주 쓰는 코드 조각을 단축키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쵸? 사이트 혹시 갖고 계신가요? 스니펫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사이트였어요. 자, 사이트 주소 단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리드미에 드렸던 이 store.js, 이거는 프로젝트별로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리액트 프로젝트 단위로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여러 개 만들 필요 없는 파일이에요. 그래도 얘를 복사해서 이 스니펫 제너레이터에다가 투카오 갖다 넣으면, 대신에 여기서 $1이라고 적으세요. $1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입력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리액트 리덕스 스토어. 그러면 다축키는 RRS라고 하면 되겠네요. 앞에 리액트는 빼고요. 리덕스 스토어까지만 하고 RST로 합시다. 주석은 제외한다고 치고. 자, 그럼 이렇게 코드 조각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그럼 이걸 복사해요. 오른쪽을 복사해요. 오른쪽에 만들어진 코드를 복사해요. 자, 그러면 여기 설정화면 안에 보시면 사용자 코드 조각이라는 메뉴 있어요. 하면은 우리가 전에 만들어 놓은 my react 코드 스니펫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있나요? 요거 선택하세요. 그럼 여기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쵸? 전체적으로 제이스 문법이에요. 뒤에다가 쉼표 찍고 조금 전에 만든 거 다시 또 붙여주세요. 저장.
됐나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스토어라는 파일이 어떤 건지 한번 그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로 일일이 이걸 다 타이핑을 했지만,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리액트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리덕스 스토어였죠. 여기 리덕스 스토어라고 있잖아요. 엔터 땅 치면 나오잖아. 이제 임포트 하는 거랑 여기 리듀서 저거 들어가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까 여기서 카운터 슬라이스라는 애를 썼었죠. 카운터 슬라이스는 카운터 슬라이스. 여기서도 이제 카운터 슬라이스 하기 전에 익스텐션 설치 들어가시고요. npm 인텔리센스 찾아서 까세요. npm 인텔리센스 임포트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밖에 또 설치할 만한 게 이 정도네요. npm 인텔리센스 그냥 깔아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는 뭐 할 때마다 임포트문을 먼저 추가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앞으로는 임포트 먼저 추가하지 말고요. 임포트 됐다고 치고 코딩을 하세요. 앞에 들어가는 거는 제이슨의 키니까 직접 타이핑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뒤에 오는 거는 객체가 됐던지 변수가 되겠죠. 이걸 다 타이핑하지 마시고 치다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잖아요. 제시해 줬다라는 건 얘가 카운터 슬라이스라는 애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엔터를 치세요. 이거 일일이 타이핑 다 한다고 실력 느는 거 아니니까 기능이 제공되면 최대한 쓰세요. 그러면 엔터키 땅 치는 순간 임포트문도 딸려올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스토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스토어 만드실 때 rst 엔터 하나, 이름 치고 엔터 땅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다 타이핑하지 마세요. 신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리듬이요. index.js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고치셔야 돼요. index.js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index.js도 사실 요거 말고는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다고 봐도 무관해요. 이거 말고는. 뭐 나중에 여기에 리액트 헬멧이나 뭐 그런 거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넣어주면 되는 거고 거의 요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단축키를 등록해 놓고 쓰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거는 그냥 맨날 복붙하더라고요. 요거까지는 단축키를 잘 안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문제죠. 슬라이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썼던 그 카운터의 기본 틀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일반 변수를 관리하기보다는 백엔드한테 받아온 내용을 관리하는 게 주 목적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코드가 좀 추가돼요. 백엔드랑 연동하는 기술은 AJAX죠. 근데 이 AJAX는 무조건 비동기가 우선 처리돼야 돼요. 그 에이싱크 어웨이팅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리덕스가 비동기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리덕스의 비동기를 덧붙이기 위해서 초창기 때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리덕스 청크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 사가였나? 리덕스 사가였나? 이런 애가 있었어요. 이거 두 개가 양대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저거예요. 내가 이력서를 쓰는데 MS 워드를 쓰느냐 한글을 쓰느냐 그거 골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몰쓰건 뭐 개발자 맘이죠. 그렇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몰쓰건 여러분들 선임 맘이죠.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 없을 거예요. 선임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근데 재작년인가부터 선택권이 일로 많이 쏠렸어요. 일로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요. 리덕스 순정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리덕스 자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리덕스 쪽에서 리덕스 툴킷이라고 하는 애를 나중에 다시 한번 만든 거예요. 그나마 리덕스를 좀 단순화시킨 거예요. 단순화시킨 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근데 이걸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리덕스 턴크를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리덕스 툴킷 안에 리덕스 턴크라는 애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굳이 얘를 내가 npm 명령어로 추가로 깔고 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은 비동기 처리할 때 리덕스 턴크가 거의 대세가 돼버렸다 보셔도 돼요. 적어도 제 주관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리덕스 턴크를 겸비한 슬라이스입니다. 자, 크리에이트 에이싱크 청크라고 하는 애를 추가적으로 가져와요. 리덕스 툴킷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엑시오스 가져와요. 백엔드 주소 하나가 주어지면은 걔한테 접속 방식을 다르게 해서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이렇게 따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슬라이스는 백엔드 주소 하나당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프로젝트 할 때 백엔드 주소가 적으면은 한 30개? 많으면은 제가 했던 것 중에 진짜 많았던 게 150개 정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망해서 없어졌는데 옛날에 그 대교 리브로라는 그 대형 그 서점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거 안드로이드에 혼자 하는데 백엔드 주소를 150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150번을 하고 리액트였다면 이걸 150번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이 백엔드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CRUD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CRUD 별로요. 이마만큼의 함수 단위를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C 하나가 요거 하나, R 하나가 요거 하나, U 하나가 이거 하나, D 하나가 이거 하나. 이 안에서 각각 axios.get라느냐, post라느냐, push라느냐, delete라느냐. 오늘은 제가 R 하나에만 집중할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은 요 함수 단위가 R을 담당하는 하나만 들어갈 건데 다음 프로젝트 할 때는 요게 4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 함수 부분이 추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는 맞춰주는 거고 이니셜 변수 진짜 이렇게 정형화했어요. 데이터 로딩 에러. 우리 유지 엑시오스 쓸 때 요거 3개만 썼잖아요. 딱 이렇게 정형화 시켰어요. 그 다음에 비동기 함수를 처리할 때는
엑스트라 리듀서라고 들어가요. 그냥 리듀서가 아니라. 이게 조금 귀찮아요, 진짜. 여기서 AJAX를 사용하기 위한 함수를 정의하죠. 그러면 이 함수에서 파생되는 자식 함수가 3개가 들어가요. 이 괄호까지 쓰셔야 돼요. 함수 이름 점 펜딩. 여기는 AJAX 연동 전에 실행이 되고요. 함수 이름 점 풀필드. 트라이가 문제없이 끝나고 리턴을 하면은 여기가 실행돼요. 리턴 값이 1로 들어와요. 페이로드로. 트라이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캐치로 뛰죠. 그럼 여기서 리절트라는 애를 리턴 받아서 캐치해서 리절트를 바꿔치기 한 다음에 리턴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리절트는 리젝티드의 페이로드로 들어가요. 대체로 이 페이로드는 백엔드한테 받아온 내용이고요. 이 스테이트는 저번이랑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파라미터 스테이트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상태값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거를 일단 다 덮어 써요. 그대로 복사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JAX 연동 시작 B4예요. AJAX 연동 B4. 로딩이 fails라고 되어 있으니까 걔만 true로 바꿔요. 그 다음에 이 AJAX 처리하면서 리턴을 하면은 얘가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서 성공일 때는 풀필드의 페이로드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실패일 때는 리젝티드의 페이로드로 들어와요. 원래 이게 다른 변수들이 좀 더 있는데 필요한 것만 그냥 구조분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엔드한테 받아온 거예요. 얘도 백엔드한테 받아온 거예요. 정상적으로 끝났을 땐 백엔드한테 받아온 거를 데이터라고 넣어줘요. 우리 맨날 데이터라고 넣었잖아요. 정상적으로 받아왔으니까 로딩 끝나야죠.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에러 없어야죠. 근데 여긴 실패했을 때예요. 백엔드한테 받아온 걸 일단 주기는 했는데 그리고 에러가 난 경우도 일단은 통신 끝난 거니까 로딩은 끝나야죠. 근데 에러가 난 상황이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에러 정보를 줘야죠. 이 페이로드에 스테이터스라는 값이 있다면 404라든지 500이라든지 403이라든지 이런 숫자 상태값이요. 이게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무조건 500이라고 줍니다. 무조건 백엔드 잘못이라고 우기자는 거예요. 메시지는요. payload.status text 시스템에서 주는 에러 메시지가 있다면 그걸 쓰고 없으면 그냥 서버 에러라고 우깁니다. 무조건 백엔드한테 에러 나는 거 뒤집어 씌우자는 거예요. 이 코드를 정형화 시키시면 돼요. 자, 이걸 복사해서요. 단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PDF라서 복사하시기 좀 껄끄러울 테니까. 일단은 빈 파일에다 붙이세요. 자, 드림 파일에 보면은 슬라이스 이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슬라이스 이름이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달러 괄호 안에 tm 파일 네임 베이스라고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단축키로 이 내용을 딱 세팅해 줄 때
파일 이름을 이 자리에 자동으로 세팅을 해줘요. 됐죠? 밑에 조금 내려가다 보시면 더 있을 거예요. 여기 맨 밑에 슬라이스 파일 이름이라고 마지막 줄에 있죠. 얘도 그대로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기능이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요 기능이 CRUD에 따라서 하나씩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R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개예요. 목록이 있고, 그 다음에 상세가 있고. 자, R은 HTTP 방식으로 게시죠. 근데 목록과 상세가 나눠지니까 get list와 get item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C는 post죠. U는 push죠. D는 delete죠. 그냥 함수 이름을 이렇게 정형화 해놨어요. 상황에 따라서 뭔가 좀 그 나중에 주제가 좀 더 분산되면은 요 이름을 약간 바꿔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정형화 해놓으면 거의 90% 이상은 다 이걸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 get list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이름을 그냥 get list라고 고정하세요. 여기도 함수 이름 getList. 자, getList는 getPost, put, delete 중에 무슨 방식이에요? get 방식이죠? 그러니까 get만 남겨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 getList라는 이름의 함수가 생성이 됐잖아요. 그쵸? getList라는 함수가 정의가 됐죠. 그러면 쭉 내려오시면은 함수 이름 점 pending, 함수 이름 점 fulfilled, 함수 이름 점 rejected. 됐나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규격화 시켰고요. 그럼 이제 여기 API URL, 요것만 백엔드한테 받아온 주소를 그때그때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1이라고 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자, 이게 지금 리덕스의 AJAX 데이터 목록 조회 기능만 갖다 붙인 기본 골격이에요. 리덕스는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뭐 다 이해하면 사실, 아, 이게 괜찮은 놈이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저도 납득은 하는데,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난잡한 애 처음 봤어요, 저도. 한참 쓰다 보면은, 아, 이런 흐름이구나라고 이제 납득은 되는데, 굳이 이거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로 리덕스를 꼭 써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갑론을박이 되게 많아요. 써야 된다라는 사람은 그래도 쓰면은 기능은 좋은데 인 거고요. 꼭 쓸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막 갖다 붙이는 말 되게 많은데 본질은 이거예요. 러닝 커브가 너무 크다.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 자, 얘도 단축키로 등록해 볼까요? 자, 여기다가 축 갖다 놓고요. 자, 얘는 리덕스 슬라이스인데 get 전용이죠. 그래서 RSG라고 잡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코드를 복사하시고요. 코드 스니펫에 또 하나 집어넣어 주세요. 네, 주석까지 그대로 다 넣으셔도 돼요. 자, 다 드셨나요? 슬라이스 폴더 안에요. 디파트먼트 슬라이스.js라는 파일을 만드시고요. 이제 빈 파일일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전에 만든 기능을 테스트 해보죠. 리덕스 스토어 get rsg입니다. 엔터키 땅 치면은 커서가 백엔드 주소 입력하는데 깜빡깜빡거리고 나머지 코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디파트먼트라는 주소의 백엔드와 먼저 한번 실습을 해보기로 했죠. 그럼 이제 슬래시 디파트먼트라고 입력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커서 깜빡깜빡 할 거 아니에요. 입력하는데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으니까 그냥 파일 만들자마자 rsg라고 입력하자마자 그냥 마우스 손댈 것도 없이 슬래시 디파트먼트라고 입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기본 준비 끝났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를 호출할 거예요. 이 getList라는 이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페이지에서 얘를 호출할 거예요. 그럼 얘가 일단은 여기를 한번 거쳐요. 이게 다 상태값이에요. 얘네가 다 상태값이에요. 여기를 거친 다음에 성공하면 일로 가고 실패하면 일로 와요. 근데 페이지 입장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제일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게 사용자가 실제로 활용하는 페이지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내부적인 과정으로 호출되건 간에 페이지를 코딩할 때는 그냥 요거 3개를 받아서 상태값으로 쓰는 거예요. 상태값은 그냥 출력만 하면은 값이 바뀌었을 때 알아서 갱신되는 애죠. 그리고 우리는 아까 위에 쪽에 그 getList라고 만들어 놓은 함수 있죠. 그쵸? 여기 위에 쪽에 그 axios.get 하는 함수 있었잖아요. 페이지에선 얘만 호출해요. 이걸 디스패치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서 동작해서 일단은 여기를 호출해요. 로딩을 true로 바꿔서 여기로 넣어줘요. 그럼 이렇게 페이지로 가겠죠. 에러가 안 나면 풀필드가 호출돼요.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줘요. 그럼 이렇게 가겠죠. 그럼 백엔드한테 받아온 거 화면에 자동 갱신 되겠죠. 에러가 났다면 밑에 쪽에 리젝티드를 실행하면서 에러 정보도 여기다 넣어줘요.
그럼 우리가 이 에러라는 값도 페이지로 전달되니까 적절한 상황에 에러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냥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만 기억하시고 내부 구조 디테일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얘는 이 흐름만 그냥 맥락만 잡고 있으면 돼요. 아, 나는 코딩하는데 장인정신을 발휘하고 싶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까지는 공부 안 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뭐 강사식이나 돼갖고 그래도 안에 내부 원리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저 강사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항상 수업할 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만날 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실제로 외주 프로젝트 했을 때 썼던 것만 소개해드린다고. 저는 수업할 때 제가 리액트 만든 장본인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가 업무할 때 쓰는 것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요 패턴을 나중에 더 간결하게 내가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라고 하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현재 이게 최선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가요. 이제 요거 페이지에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디파트먼트 슬라이스인데요. 배포된 스크린샷에서는 여기 요 한 줄이 좀 달라요. 제가 리드미 파일만 갱신을 해놓고 스크린샷이 갱신이 안 된 모양이에요. 여기에는 점점점 스테이트라고 해서 기존의 상태값을 그대로 다 엎어치고 로딩하고 에러만 바꾸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렇게 되면은 백엔드한테 들어오는 에러 메시지를 못 받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서 여기를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리드미 파일에. 요 부분이 스크린샷과 리드미 파일에 좀 차이가 좀 있고요. 제가 짜는 스타일로는 이게 최종 버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린 스크린샷에는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달라요. 지금 전교시에 우리가 같이 진행을 했잖아요. 같이 진행한 대로 따라오셨으면은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돼 있으실 거고요. 이게 최종 형태예요. 그러니까 백엔드한테 들어오는 데이터를 무조건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백엔드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문제인지를 백엔드가 이렇게 화면에 뭐가 문제인지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게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슬라이스 기본형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특별히 뭐 할 만한 거 없었죠. 그냥 그 단축키로 코드 만들고 여기만 바꾸면 됐었어요. 자, 이렇게 슬라이스를 추가하고 나면은 이제 스토어를 한번 꼭 가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리듀서라고 되어 있는 이 안에 조금 전에 작성한 슬라이스를 등록해 주는 거예요. 디파트먼트 슬라이스 콜론 디파트먼트, 이것도 자동 완성 기능 사용하시면은 임포트 자동으로 딸려온다 그랬죠. 디파트먼트 슬라이스 콜론 한 번 더 디파트먼트 슬라이스, 여기까지 하시면은 임포트문은 자동으로 딸려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페이지 작업하러 가면 돼요. 자, 디파트먼트에서요.
자, 다시 리드미 파일이에요. 스토어까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 작업하실 때 여기 비동기 미드레어 추가 AJAX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이 하나 있어요. 이것만 AJAX 처리할 때는 스토어에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최신 버전은 이거 안 넣어도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거 안 넣는다고 해서 옛날 버전도 에러가 나는 건 아니고요. 경고 메시지만 떴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스토어에 리듀서 밑에 추가를 합니다. 자, 주석은 빼고. 그럼 이제 요 한 줄이 추가가 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토어 리덕스는 AJAX 안 쓸 때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셔도 무관해요. 그럼 이제 요 라인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단축키 부분에 한 번 더 추가해 주면은 좀 더 유효하겠죠. 자, 여기 콤마 하나 찍어주고, 따옴표 열고, 코드 넣어주고. 자, 체크해 드릴게요. 리듀서 닫는 부분에 쉼표 하나 넣어주고요. 따옴표 넣고, 띄어쓰기 줄맞춤 해주고, 코드 복사,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따옴표 바깥에 쉼표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완벽하게 보완이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이게 이제 시리얼라이즈 에이블이라고 하는 게 직렬화라고 부르거든요. AJAX는 기본적으로 비동기 처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막 여러 개가 실행되니까 이거를 순차적으로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섞이는 게 아니라 얘네가 시리얼라이즈able, 직렬화, 즉 순차적으로 실행되게끔 데이터가 섞이지 않게 체크를 해주는 기능이래요. 자, 그럼 이제 디파트먼트 페이지로 갈게요.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때 상태값을 로드하기 위한 훅과 액션 함수를 디스패치할 훅 참조.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이 코드를 기본적으로 임포트 쪽에 넣으시는데 이렇게요. 우리는 지금 슬라이스 처리할 게 디파트먼트 슬라이스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디파트먼트 슬라이스에 함수라고 부를 만한 거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얘밖에 없거든요? 이걸 우리가 호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임포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여기가 getList, getItem, 그 다음에 post, put, delete 이렇게 확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컴포넌트 내부에서 컴포넌트 내부니까 여기에요. 훅을 통해 필요한 오브젝트 생성. 요 코드를 가져옵니다.
여기는 슬라이스 이름이래요. 디파트먼트 슬라이스죠? 여기 슬라이스 이름을 넣으래요. 디파트먼트 슬라이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는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유즈 셀렉터를 통해서 꺼내오는 변수가 뭐냐면 디파트먼트 슬라이스 안에 있는 이니셜 스테이트 값이에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가셔도 되고요. 요 변수 3개를 유즈 셀렉터를 통해서 가져온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데이터, 로딩, 에러.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좀 능숙해지면 여기 슬라이스 안에 여기 데이터를 좀 여러 개로 이제 세분화해서 관리할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요 3개를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 유즈 엑시오스보다 오히려 코드가 더 정형화시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코딩할 수는 있어요. 단점은 유즈 엑시오스는 페이지 열리면 자동으로 그냥 지가 알아서 가져오는 맛은 좀 있었는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페이지 열리면은 우리가 호출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부터 완성할게요. 자, 페이지 열리면서 자동으로 실행해야 될 거. 유즈 이펙트 가져와야 되고요. 결과를 뿌려야 되니까 스피너랑 테이블 가져오겠습니다. 이전 프로젝트에서 했던 거 컴포넌트 폴더 안에 복사해 놓으셨을 거예요. 이 스피너는 이 로딩 여부를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에러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에러 뷰라는 애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여기서 에러가 나면 에러라는 정보 안에 코드와 메시지라는 값 2개가 있잖아요. 코드와 메시지. 이 2개를 출력하기 위해서 에러 뷰라는 애를 만들었어요. 프롭스로 에러를 받아서 무슨 에러가 발생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 출력. 이 정도만 해놨습니다. 자, 이제는 좀 빠르게 할게요. 이제 요거만 완성한 거 보여드리고 실습 시간 할 겁니다. 일단 여기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뭐 우리 지금 예제하면서 안 쓰기로 했으니까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빼고요. 화면도 div로 바꿀게요.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면, 즉 화면이 처음 열리면 이 getList라는 함수, 슬라이스에서 가져온 함수는 직접 호출 못해요. 디스패치한테 얘 좀 호출해주세요 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이제 얘가 실행이 되면 이 getList가 실행이 되면은 여기가 동작하는 거죠. 이게 getList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이 디스패치가 얘를 호출하기 전에, 얘를 실행시키기 전에 먼저 펜딩을 먼저 돌려요. 자, 중간에 코드 제가 좀 덜어낼게요. 자, 우리가 이걸 호출하면은 1번으로 펜딩이 먼저 돌아요. 여기서 로딩은 true라고 바꾸잖아요. 이게 일단 1로 세팅이 되는 거죠.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돌아요. 이게 2번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상적으로 끝났다면, 캐치 건너뛰고 여기서 정상적으로 끝났다면
풀필드가 실행이 돼요. 그럼 요 세 개가 다시 여기 세 개로 쪼르르 들어가요. 로딩은 fails, 에러는 없고 데이터만 차겠죠. 만약에 아까 이 get 리스트에서 에러가 났다라고 해도 여기서 쪼르르 여기를 갱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얘가 실행되면 슬라이스라고 하는 녀석이 가동을 하면서 그 결과로 여기를 세팅을 해줘요. 우리는 일단 로딩 여부에 따라서 로딩 바를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해요. 에러가 없으면 데이터를 뿌려주시면 돼요. 순서 기억하세요. 로딩 여부를 먼저 체크해요. 그 다음에 에러가 있나 없나 체크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뿌려줘요. 그래서 1번 로딩을 먼저 체크합니다. 스피너를 뿌려요. 2번 에러가 있다면 에러뷰를 통해서 에러를 뿌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밑에서 데이터를 뿌립니다. 데이터 뿌리는 방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테이블을 통해서 뿌리고요. 오늘은 수정 삭제 버튼 안 들어갈 거예요. 데이터가 있다면 data.map으로 반복 돌면서 돌리죠.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여기 실습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바로 실행하시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스토어 코드가 버전 바뀌었는지 여기가 좀 바뀌었대요. 일단은 실습 진행하시는 동안 여기 변경사항 제가 체킹해서 다시 공지를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단톡방에 코드 하나를 새로 올렸는데요. 아까 만들었었던 그 리덕스 슬라이스 get이라는 그 코드 단축키 있잖아요. 리덕스 슬라이스 get이요. 여기를 접어서 통째로 지우시고요. 지금 단톡방에 올려드린 걸 복사하셔서 통째로 넣으세요. 스토어 쪽이 바뀐 게 아니라 슬라이스 쪽에서 이제 성공, 완료, 실패를 구성하는 구문 틀이 바뀌었어요. 여기 안에 리턴하는 이 로직은 지금 다 똑같고요. 네. 엑스트라 리듀서에 빌더라는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를 넣게끔 돼 있고, 얘를 통해서 성공했을 때 케이스 추가, 로딩했을 때 케이스 추가, 성공했을 때 케이스 추가, 실패했을 때 케이스 추가, 이런 식으로 케이스 추가라는 형태로 바뀌었대요. 나머지 안에 구조는 동일해요. 응? 전코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존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가 builder.add case 하고서 전에는 함수 이름 pending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이슨 키로 쓰였는데 이렇게 참조 변수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제일 큰 차이는 엑스트라 리듀서가 이제 제이슨 형식으로 열려서 콤마가 들어갔던 건데 빌더라는 파라미터를 받는 익명함수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추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저도 그때그때 서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출력되는 에러 메시지를 검색을 하면은 발빠른 사람들이 이미 주로 이제 외국 사이트 위주로요. 이미 해결책을 올려놓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깊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만 하면 바뀌거든요. 자,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거는 코드 조각 통째로 올려드린 건데요. 코드 조각 만들기 전에 원본 코드도 제가 단톡방에 다시 한번 올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디파트먼트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뭐 특별한 기능 없어요. 들어가서 페이지 쫙 하고 들어오는 거, 이게 다예요. 여기서는 get 방식에 대해서만 계속 적응을 할 거예요. 자, 요거 완성하시고 9시 10분에 뵐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있었던 백엔드 중에요. 뉴스 기사 처리했던 백엔드가 있었죠. 요것도 리덕스 스타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서 기존에 있었던 백엔드 데이터를 리덕스로 바꿀 거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그래도 좀 실전에 근접한 걸 해봐야죠. 그래서 내일은 영화진흥위원회 박스오피스 데이터 연동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검색 결과 연동할 거예요. 자, 일단 뉴스 슬라이스입니다. 자, RSG라고 해서 아까 만들었었던 기본 슬라이스 기능 가져올게요. 리덕스 슬라이스 AJAX get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기본 코드 들어오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해줄 거는 슬래시 뉴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돌아가는 원리가 아무리 복잡해도 코드를 정형화해 놨기 때문에 밑에 웬만해선 건드릴 거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걸 호출할 거고요. 그리고 요 세 개를 상태값으로 받아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페이지 쪽에서 news.js입니다. 여기도 지금 기본 구조 지금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일단 예제용이니까 덜어내고 태그 div로 바꿔놓고요. 디폴트 프롭스는 뭐 지금 필요 없으니까 뺄게요. 자, 디파트먼트 페이지랑 비교하면서 리덕스를 사용해야 될 때 어떤 부분들을 참고해야 되는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요거예요. 리액트 리덕스에서 유즈 셀렉터랑 유즈 디스패치 가져오는 거. 이건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슬라이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바꿔주셔야겠죠. 여기선 디파트먼트 슬라이스 가져오면 안 되죠. 뉴스 슬라이스 가져와야죠. 거기서 함수 이름도 지금 다 고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 가져오면서 이제 슬라이스 이름만 뉴스 슬라이스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지가 열리면서 데이터 땡겨와야 되니까 유즈 이펙트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코드 안에서 유즈 셀렉터를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태값을 추출합니다. 상태값 이름도 데이터 로딩 에러라고 고정해놨죠. 대신에 사용하고자 하는 슬라이스 이름만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디스패치 함수 만들고 유즈 이펙트에서 데이터 땡겨오는 get list 함수를 디스패치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json.string 파일로 데이터 뿌려보면
뉴스 데이터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중요한 걸 또 까먹었네요. 이게 정형화하다 보면은 한 번씩 중간에 절차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슬라이스를 추가하면 걔를 스토어에 꼭 등록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걸 까먹었어요. 슬라이스를 추가하면은 스토어에 꼭 추가해 주셔야 돼요. 뉴스 슬라이스는 뉴스 슬라이스.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 가져오죠. 사실 여기까지 하시면 오늘 예제는 충분히 끝났어요. 근데 이걸로 마무리하기 조금 아쉬우니까 로딩바 붙이고 에러 체크하고 UI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재활용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화면 컴포넌트 스피너하고 뉴스 리스트 가져옵니다. 리액트의 장점이 이거예요. 화면의 부분을 부품화해 놓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이 다른 페이지에 또 들어가면 이렇게 임포트 하는 것만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뉴스 리스트라는 거 만들면서 뉴스 리스트 저는 미리 복사해 놨거든요. 이때 목록으로 만들면서 뉴스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만 전달해 주면 여기서 알아서 반복문 두면서 출력하게 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화를 해 놓으면은 이후부터는 일단 로딩바 뿌리고요. 에러가 있다면 물음표, 앞에 조건이 참이면 요거, 그렇지 않으면 뒤에 괄호.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선 데이터가 있다면 뉴스 리스트 뿌려라. 이거 두 번 들어갔네요. 이게 다예요. 원리를 이해한다라는 거 봐서는 분명히 다른 애들보다 리덕스가 훨씬 복잡해요. 근데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뒤로 미루면 다른 애들보다 심플해요. 만약에 여기가 학교 수업이었으면 원리 이해하는 게 목적이었겠지만 우리는 당장 회사 가서 쓸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게 먼저예요. 많은 장인들이 자기가 구사하는 스킬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일단 몸으로 먼저 익숙해지는 걸 먼저 목표로 합니다. 직업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요거까지 완성하시면 되고요. 내일 무비랭크랑 이미지 서치 2개 할 건데 무비랭크는 영화지능위원회 박스오피스 데이터 연동이고요. 이미지 서치는 카카오 오픈 API 연동해서 이미지 검색 결과 연동입니다. 이미지 서치 쪽에서 그냥 똑같이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무한 스크롤 구현하는 방법도 같이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요거 완성하시고 마무리 되시면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